팔란티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조직, 가장 관성이 강해서 가장 변화를 싫어하고 가장 단절되어 있는 이 조직을 완벽하게 바꾸는 데 성공했어요. 군대를 바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이 솔루션의 실패와 성공의 가장 핵심 요인이 뭐냐면은 그 솔루션의 퀄리티가 나쁜 게 아니라 다들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AI를 얘기하기에 앞서 통합이 있어야 되는 거고 통합을 얘기하기에 앞서 문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의 방향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요. 기업의 자율주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3프로TV 더 피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팔란티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우리 팔랑박. 이거는 그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귀가 얇죠? 그렇죠. 원래 얇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맨날 깨집니다. 투자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맞아. 예. 근데 오늘은 진짜입니다. 오늘은 진짜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아마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같아요. 네. 하지만 근데 팔란티어를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오늘의 초대 손님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예, 지금 뭐 심장내과 전문의. 네. 예,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빅데이터 닥터님을 모시고 예.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닥터가 메인입니까? 빅데이터가 메인입니까? 원래 닥터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 앞서서 뭐 책을 이렇게 또 주셨어요. 네, 가짜 그쵸. 공부 이후 이렇게 책을 주셨는데 뭐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같이 좀 접목해서 또 보셔도 네. 되지 않을까. 그냥 나는 똑똑한데 투자하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지금 주식 투자하기 좋을 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팔란티어는 세상의 어떤 흐름을 바꿔가는 그런 기업처럼 보이는 겁니까? 제가 주식 당연히 뭐 경력이 많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그래서 왜 인상 깊게 봤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제가 5년 전쯤에 이제 만성질환 관리해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구축하고 싶었던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 그 시스템이 팔란티어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가치도 있었는데 네. 그 가치가 명확하게 팔란티어의 가치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팔란티어를 좀 파기 시작을 했고 주식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냥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업은 하고 있지 않고 있고 팔란티어 유튜버가 이제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그 플랫폼을 이제 본인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네네.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하고 있더라. 그걸 파고 나서부터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고요. 예. 저도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걸 실현할 자신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현하는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공부를 하게 되고 유튜버가 되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로서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창업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됐었고 팔란티어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팔란티어에서 그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단순히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었었는데 이 관리하려고 환자분들을 모집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예. 그게 뭐였냐면 환자분들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고혈압 환자분이 계신데 자기는 10년 전에 고혈압이 있었고 약 꾸준히 먹고 있는데 그 외엔 특별한 거 없다. 그런데 계속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년 전쯤에 아파서 응급실에 한번 갔었는데 뭐 부정맥이 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1년 전에 검진 받았었는데 어디가 아팠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실제 고객 사례인데 60대 여성분이었거든요. 고혈압만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계속 질문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모든 그 기록을 10년치의 기록을 한번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다 통합을 해봤더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고혈압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좋게 분류하고 네. 요약해서 연결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물론 혈압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건강이라는 전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니까 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으로 말씀을 그 환자분께서 하셨는데 뭐 고지혈증이나 담낭 용종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죠. 병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은 고혈압만 또 말씀을 하셨는지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는 것과 예. 실제로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아는 것은 완전히 별개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데이터냐. 네. 그냥 흩어져 있는 게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예. 의미를 부여해야만 그때 데이터로서 가치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저 낭종이라는 것도 암과 연결이 됐을 때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지. 그냥 낭종이라고 하면 그냥 뭐 혹이라고 혹 하나 생각- 있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판단할 때 되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나에게 인식됐던 것 하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내 문제점은 고혈압이야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들을 생각을 못했어. 단편적으로 본 거죠. 고혈압 하나만 봤다라는 게. 근데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건 사실 되게 이제 더 다른 얘기로 깊어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네. 건강을 정의해야 돼요. 건강을 정의하라. 네. 아.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건강을 정의해야 되고 이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쓰긴 했는데 네네. 이제 사실 이걸 풀어가는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건강을 정의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아.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라 혈압을 낮춤으로 인해서 심장병을 예방해서 죽음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기준 자체를 우리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되게, 봐야 네, 될 추상적인 수가 있다. 거죠. 추상적이다. 네. 지금.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하기 힘든 게 내과 전문의는 내과 질환을 보고 뭐 신경과 전문의는 신경과 질환을 보고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모일 수가 없고 본인이 보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대증요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네. 싶으셨던 거고. 근데 그게 어려웠던 거고 그런데 팔란티어는 요거를 기업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던 거죠. 여기서 팔란티어를 한번 연결해 주세요. 팔란티어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일단 먼저 이제 두 MC분께서는 팔란티어가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데이터 소팅 잘 해갖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업이다. 네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준다. 요 정도로만. 물론 AI 때문에 또 관심을 받긴 하지만 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플랫폼을 그 회사에다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다 성질이 다르니까 그렇죠. 회사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회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뭐 방향성 좀 제시해주는 뭐 그러한 것들까지는 이제 알고 있고 과거 뭐 정부나 뭐 예전에 뭐 빅라덴 그 사살 그쵸. 작전도 뭐 팔란티어가 뭐 이제 정보를 많이 줬- 도움을 데이터 줬고 줬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좀 상업적으로 좀 펴져나가고 있고 네, 근데 요 정도까지가 아마 시장에서 대부분 일반 음. 투자자들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되게 추상적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 그렇죠. 네. 플랫폼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 정확히 전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네. 이분은 이제 팔란티어의 최고 기획 설계자 분이신데 예. 네. 우리는 데이터 분석 기업이 아니다. 기업을 위한 조직을 위한 운영 체제이다라고 얘기해요. 운영 체제다. 네. 테슬라에 테슬라 통합 OS가 들어가 있죠. 네. 애플에도 애플 OS가 네. 들어가 그렇죠. 있고 팔란티어의 관점으로 보면은 기업을 운영시키는 하나의 네. OS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 대상이 기업인 거죠. 네. 그래서 애플이나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그 디바이스 안에 존재하는 부품들이나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고 네. 여긴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구성 요소는 사람이죠. 네. 더 정확히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어. 그 의사결정을 서로 통합시켜서 네.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이때 조직 전체가 하나의 개체처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예. 방향성을 갖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쉽게 해주면.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풀어 가볼게요. 예. 김승우 회장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예. 이제 스노폭스 회장님이시고 돈의 속성 작가로도 되게 유명하신데 팔란티어 투자자로도 되게 유명하세요. 이분이 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모든 기업의 어머니가 될 것 같다. 기업이 팔란티어를 만나면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 가장 팔란티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기업용 솔루션이 뛰어나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다른 경쟁사 솔루션보다 문제 해결을 잘한다는 개념일 겁니다. 네. 근데 팔란티어에서는 문제 해결이 잘 된다는 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네. 그럼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예. 이 솔루션이 고객의 땡땡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땡땡이 뭐냐면 고객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고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솔루션 자체가 고객의 근본을 바꿔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넓게 얘기하면 팔란티어는 이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개념이 뭐냐면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어떠한 A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A라는 특성 자체를 바꾸는 그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예를 될까요? 들면 근데 그 A라는 문제가 예. 나는 단편적인 요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쪽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A가 유발된 거예요. 이러면 근본 원인은 이거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바라봐야 된다. 전체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근본을 관점이. 찾아서 네네.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기업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라고 본다면 네. 예. 분명히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의 근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여기서 더 좋아지게 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네. 이 기업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들이 있겠죠. 네. 이 단위들만 좋아져요. 이걸 모듈성이 짙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가는 이론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갖고 왔는데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전을 도모하지만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모듈화로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일반적인 거고. 네, 일반적인 방향. 예. 네. 그런데 만약에 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상태에서 발전을 도모하면 그때 이제 근본적인 혁신이 나타나는 건데 예. 이 대표적인 예가 요거일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네. 예, 예. 폰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그냥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더 좋은 내연 기관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렉서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본 구조를 애초에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테슬라 초기 모델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발전을 도모하게 되면 로보택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현대차의 전기차는 시동 버튼이 있어요. 테슬라는 시동 버튼이 없어.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그럼 어떻게 시동이 켜져요? 아니 핸드폰을 굳이 끄지 않잖아요. 그렇지. 동작 시킬 때만 우리가 동작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사실 전원 버튼이 있긴 있습니다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현대차에는 전원 버튼이 있어요를 물어보니까 그동안 부품을 납품했던 수많은 그 부품들, 전장 부품들 있잖아요. 그게 전원 버튼을 켜야 온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대요. 그럼 이 전원 그 부품을 전체를 싹가리 하지 않고는 전원 버튼을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생태계에서 바꾸기가 힘들다. 근본적인 변화를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듈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자동차의 발전이 아하.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을 바꾸는 음흠.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모듈성이 짙어지는 방향은 결국 한계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근본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혁신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해봐야 될 질문이 이거죠. 그동안에 수많은 기업용 솔루션들이 있어 왔는데 예. 기업의 외형적인 모습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었나를 질문을 하는 거죠. 기업의 사실 근본적인 구조.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일단 예전에 그러니까 서로 의사를 소통을 하려면 일단 만났었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진짜 회의실에 만났었어야 됐어. 그러다가 좀 발전된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썼던 거는 미쓰리라고 하는 메신저였어요. 미쓰리. 메신저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이제는 요즘엔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게 이제 노션이라든지 또 뭐 있을까요? 막 이런 플랫폼들이 생겼어. 그래서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졌어요. 이런 것까지는 변화는 그럼 빨라진 거 아니냐?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 닥터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근본적인 변화로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빨라진 거가 문제 해결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네. 팔란티어를 타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이제 솔루션,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들을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예. 이들과 되게 독특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타 경쟁사의 솔루션이 겉으로만 보면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다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경쟁사들은 자신들의 솔루션의 장점들 있죠. 네. 이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우리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예. 그런데 팔란티어는 그렇게 안 하고요. 너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야? 이렇게 접근해요. 이게 팔란티어 홈페이지에 있는 실제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죠. 네.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화면은 다른 경쟁사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장점들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인데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스토리지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사일로 제공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네. 팔란티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통합 좋은데 데이터 통합 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처음 팔란티어를 도입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예. 이제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모으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들 모이고 운영진들 모여서 막 토론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팔란티어 개발자가 이 질문을 딱 하나 했는데 거기서 토론이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질문이 네. 그럼 데이터 통합을 하려는 이유가 왜 도대체 뭐예요?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타 경쟁사는 솔루션이 먼저 존재하고요. 그 솔루션 안에 고객의 문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팔란티어는 문제 정의 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는 솔루션이 나오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DLENC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팔란티어 도입했던 회사이고 거기에서 계신 임원분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팔란티어는 빈 도화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정의만 되고 네.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만 있으면 솔루션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문제 자체를 구현해서 솔루션이 완전히 맞춤화가 되니까 문제 해결이랑 그 고객의 구조가 변하는 그 지표로 본다면 당연히 팔란티어가 타 경쟁사보다 나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관점이고 일반적으로 팔란티어 공부하시는 분들의 관점인데 예. 실제 업계에서 뭐 ERP라든가 기업 내 솔루션의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문제를 근본적으로 못 바꾸더라도 해결이 요만큼 되더라도 그만큼이라도 되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이라는 게 관성이 너무 강해서 변화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군본 구조가 안 바뀌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조직의 관성에 맞게끔 솔루션을 맞춤화시켜요. 내가 하던 대로. 네. 그래서 조직이 이 솔루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솔루션이 조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모습이 오히려 더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이런 거예요. 더 심한 거죠.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와 그리고 고객사의 구조가 변화되는 정도가 실제로는 더 심한 겁니다. 처음에 팔란티어를 창업하셨던 피터 틸의 어떤 관점 자체가 사실상 이제 벤처 투자자이기도 하고 기업의 그 사이즈를 작게 유지할수록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이 기업의 방향성 자체가 네. 어떤 기업을 유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철학이 여기에 좀 들어가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지금 잠깐 드는데 아, 네, 정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은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조금은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 기업이라는 네. 것 자체가 네. 더 효율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의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이 뭐 소위 얘기하면 뭐 빅테크나 대기업들이 이러한 뭐 기민하게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기업의 어떤 구조상.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약간 좀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네네.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부분? 팔란티어는 기본적으로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맞아. 저도 이해가 안 갔어.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 하나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그냥 통합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플랫폼이고 두 번째는
모델을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거나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다거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플랫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개별적으로 존재했어요. 네. 근데 팔란티어는 이게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인지하죠. 데이터를 모아요. 예. 통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모델 만들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큐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팔란티어가.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하나 보이죠. 저기 온톨로지. 온톨로지라는 게. 예. 저게 뭡니까? 온톨로지라는 것은 그냥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머신러닝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저 왼쪽 화면이 데이터 저장소들이에요. 네. AWS나 뭐 Azure나 이런 것들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연결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빨간색 제가 테두리 쳐놨잖아요. 예. 이게 온톨로지인데 온톨로지를 확대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 저 데이터들은 고객 데이터이고 네. 저 데이터들은 주문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레고 블록 같이 해놨어요. 네. 예, 예. 그러면 레고 블록 같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아무거나 막 이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저기 안에서. 그리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고요. 네, 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톨로지를 주축으로 해서 저 말단에 있는 데이터부터 네. 최종 사용자까지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IT 부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BIT 부서의 사람들도 구축할 수 있도록 구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의 민주화다. 그러니까 IT 부서와 BIT 부서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걸 예제를 한번 해봤는데 네.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어플리케이션 완성까지 가능해져요. 데이터를 끌어와서 통합하고 예, 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까지가.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건 아니지만 단순한 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생겨요. 나는 실무 부서야. 그리고 그 실무 부서의 시스템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IT 부서가 있어. IT 부서가 뭔가 갖고 와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말이 이 회의가 한 달을 이어가. 또 IT 가서 야 이거 안 된다. 여기 고치랜다. 이러고 또 만들어가.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거 내가 고객사한테 요거 얘기하라고 막 그렇지, 이런 그렇지, 식의 그렇지. 그 오락가락이 계속되는데 이게 하나에 된다고요? 구축도 굉장히 쉬워지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병원 의료계 쪽으로 약간 비유해서 설명드려보면 약간 이런 겁니다. 이게 배가 좀 아픈데 네. 배 아프면 병원 가서 전문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상담하고 검사하고 검사 결과 또 기다리고 이러면 벌써 엄청나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자가 여기 대장에 소장에 바로 맹장에 문제가 있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면요. 이때부터 의사결정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예. 그런 개념으로서 수직 통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팔란티어는 뭔가 문제 정의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두 번째는 보다 쉽게 일반인들이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예.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만 본다면 혁신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냥 약간의 그냥 속도가 좀 빠르다 정도 수준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살짝 좀 아쉽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경쟁 업체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쵸. 특화된 솔루션 그러니까 그리고 좀 보다 더 쉽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도 코드가 없이도 구축할 수 있게끔 다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는 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것만 보면 혁신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릴 내용이 예. 팔란티어가 이거는 진짜 많이 앞서 있어요. 굉장히 독보적으로요. 독보적이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수평 통합. 모든 부서의 벽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 부서와 BIT 부서와 IT 부서의 벽을 없애는 거였다면 네. 이거는 모든 부서의 벽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왜 문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제품의 매출 이제 늘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뭐 광고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단가를 낮춰서 막 대량 생산을 한다거나 퀄리티를 좀 올린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업 전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싼
재료를 구매를 했어요. 한 네. 30% 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구매팀은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비용이 절감됐으니까. 네. 그런데 생산팀은 안 좋아합니다. 수율이 나빠져요. 수율이 나빠진다. 네, 원자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네. 기업 전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럼 하나로 융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두 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벽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아까 데이터 플랫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엔드투엔드로 이어져 있다 한들 예. 네. 각자의 입장에서만 최적화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 안에서.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바로 수평 통합입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제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온톨로지라는 거예요. 아까 레고 블록 같이 네네. 네, 이걸 네. 이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하나의 예가 있는데 제가 그 문제 해결 사례를 하나 갖고 와봤거든요. 예. 구매팀이 있고 생산팀이 있습니다. 네.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적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두 개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공장팀에 생산팀에서 어떤 물건이 생산이 지연될지를 AI 모델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모델에 도출된 결과값이 바로 구매팀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죠. 예. 그럼 이때부터 구매팀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게 되느냐?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이 생산이 지연될 거라는 걸. 그럼 이때부터 구매를 해오던 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매팀의 세운 구매 계획 전략은 다시 생산팀으로 이어져서 여기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둘이가 점점 한 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서로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돼서 한 팀이 되려면은 이게 하나가 전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팔란티어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피드백이요. 네. 내가 즉각적으로 내린 결정이 데이터를 변화시키고 이게 바로 주변 부서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때 진정한 한 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거에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 뭐 회의한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기업이라는 네. 거에 어떤 환경을 좀 봤을 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되게 소수의 뭐 임원진들 또는 위에 뭐 대표이사 분들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보통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실시간의 데이터를 온톨로지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방향성을 서로 알게 된다면 이 자체가 뭐 기업의 어떤 변화가 의사결정이 좀 빠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팔란티어라는 그 기업 자체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지금 성공하고 있으니까 네네. 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기업 내부에서 그 의사결정이 과연 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결정이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거든요. 투자자들도 사실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나타날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정말 못 따라할까. 이건 항상 남아있는 의문이긴 한데 예. 뒤에서 한번 풀어가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의사와 환자분들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게 의사가 한 번 더 친절하게 말해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끈끈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끈끈해지냐면 의사가 환자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줬을 때 그리고 환자는 의사를 믿고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 모습을 보고 의사는 또 더 좋은 솔루션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 때 사실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예. 그러기에 앞서 문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또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래서 한 몇 개의 부서를 연결시켜줘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그렇게 또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기업 내 존재하는 문제는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늘어납니다. 팔란티어가 말하는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의 진정한 가치는 그걸 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엔드에서 엔드가 그런 그렇죠. 개념이에요. 그럼 이 그림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게 뭐예요? 다 연결해 놓는다면 모든 일들을 네. 문제들. 모든 프로세스들 예. 그러면 여기서 예. 과연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통합이 된 의사결정이 오고 갈 수 있냐를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하니? 그래서 요 장면은 팔란티어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네. 실제적으로
프로세스를 계속 연결해 가다 보면은 예. 이런 병목점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네, 네. 많아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저 병곡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죠. 원활하게 호환이, 소통이 안 예. 된다. 근데 그 관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입장에서는 최적화를 하는데 이 전체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기업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엔 다시 늘어진다는 거예요. 저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그리고 결국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려면 예. 결국에는 다 공유되고 오픈되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보안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너네 보안 자신 있니 이거죠. 네. 근데 사실 아실 수 모르겠는데 이미 보안 쪽에서는 있어서는 사실 팔란티어가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보기관 쪽에 이미 최고 등급을 다 그렇죠. 받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빅테크조차도 팔란티어와 다 파트너십을 맺어서 보안이 높은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니 뭐 주가가 오를 때 왜 오르는지 아무도 몰랐잖아 전 세계에서. 네. 보안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안은 일단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다양한 데이터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엑셀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음성도 있을 거고 영상도 있을 거고 그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를 너네 제대로 통합할 수 있니?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모델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니? 그리고 아까 온톨로지 얘기했죠. 예. 그리고 언어 인공지능도 요즘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니? 그리고 솔루션을 만든다고 했죠. 예. 그 솔루션을 만드는 도구들이 있는데 네. 그 도구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려서 네. 데이터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피드백 루프가 되니? 그리고 그게 너네 부서만 아니라 옆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니? 이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것조차도 일부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팔란티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네.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 소스 더 연결해야 되면 어떻게 할래? 너네가 그렇게 구축해놨는데 네. 아니면 너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어플리케이션 지금 잘못돼서 다 바꿔야 돼. 다 엎어야 돼. 네, 연결돼 있는데 그거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니?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사용자 수가 10배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루 이틀 안에 일어나면 어떡할래? 너네 시스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야,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은 생각할 게 이제 너무 많아요. 예, 그러네요. 너무 그러네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결국 이 시스템이 되게 안정되게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려면 유지보수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 아폴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폴로라는 예. 시스템. 고객사마다 다 다른 환경이에요. 네. 각자의 방식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안정화를 추구해 줘야 되는데 예. 팔란티어 직원들이 다 가서 그것을 유지보수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에서 중앙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다 이걸 쏴줘요. 그래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업데이트했다가 괜찮으면 그것을 그대로 승인시켜주고 업데이트했는데 만약에 그쪽 기업에는 안 맞아 그럼 다시 롤백해주고 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아폴로가 모든 고객사에게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되는 횟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폴로에서 번일까요? 일주일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된 횟수 모든 고객사에게 몇 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고객사에게 몇 번이 아니라 모든 고객사 모든 고객사에게 4만 번입니다. 일주일에요? 네네. 그런데 심지어 이게 와. 5년 전 데이터예요.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5년 전에는 고객이 한 120, 30개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저 일주일에 만약에 5년 전에 4만 1,000건의 업데이트를 해줬다라는 것은 그 앞서 말씀하신 그 팔란티어의 데이터 그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아폴로라는 네. 거기서 유지 보수와 관련된 엔진인 거죠. 그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네네, 거죠. 맞아요.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팔란티어에서 네. 저기 할 한 수는 팀이에요. 없고. 저 운영하는 팀은 이 엔진을 운영하는 팀은 딱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기 그러니까- 원이라고 써 있죠. 그 일주일 동안에 정말 수만 가지 일이 있잖아요 회사 내에. 네. 뭐 볼펜을 저기다 두냐 여기다 두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이 계속 상황이 변하니까 그 상황 변하는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안정화를 거죠. 시켜주는 거죠. 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솔루션들이 다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불안정한 환경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네 이거 되니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아폴로 측에서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일반인들이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왜 이해하기 힘들까요?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알고 있는데 이야기도 들어도 야 저게 왜 나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 이렇게 느끼는 원인이 뭘까요? 뭐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IT 관련 기본 지식은 있어야 돼요. IT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창업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창업이 오기까지 한 2년 정도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IT 관련된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팔란티어가 여전히 그 프로젝트를 공개화하진 않아요. 어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기업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른 경쟁사들은 막 직원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막 되게 프리젠테이션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팔란티어는 이상하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경영이라는 걸 해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회사에 대한. 그렇죠. 경영자로서는 사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매가 원하는 게 있고 생산이 원하는 게 있고 백오피스가 원하는 게 있고 HR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럼 지금은 여기에다 투자해야지, 지금은 여기에다 배치를 많이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되게 촉으로 그다음에 자신의 누적된 경험으로 해왔던 게 경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경영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고민을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요즘 구매팀이 참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걸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거기에 딸려 있는 생태계가 다 있거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라고 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경영자의 그 동안의 노하우로 해결을 해봤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은 이 문제점들을 시스템화해서 요 문제가 있으니 요걸 줄이고 저걸 늘립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팀원으로 그다음에 누군가의 어디엔 사원으로 뭐 어디에 대리로 하다 보니까 우린 요거밖에 못 보죠. 왜 우리 거 안 해줘? 왜 우리 거 안 해줘? 근데 그러니까 경영자는 이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약간의 경험도 없을 뿐더러 IT에 대한 지식 자체도 그쵸.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지금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뭐냐면은 실제로 팔란티어 솔루션을 이제 다른 고객사에 가서 홍보를 하잖아요.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저거 다른 경쟁사에서 다 하는 건데 다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이 정도의 솔루션은 다른 경쟁사에서도 다 나와. 근데 사실 전체의 관점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경영에 대한 그 말씀이 딱 여기 거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 같은 경영을 해보신 분들이 야 이걸 해주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는 게 그러니까 빈도화지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어떤 해안이 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팔란티어와 다른 기업들 간의 그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 또는 다른 기업이 팔란티어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 외 바깥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결국에는 실제로 그렇게 구현된 사례가 있느냐로 볼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근본 구조가 다 뜯어 고쳐져서 서로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다 연결이 되고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서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타 경쟁사에서 있었느냐로 보면 아직까지 한 사례도 없는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조직 가장 관성이 강해서 가장 변화를 싫어하고 가장 단절되어 있는 이 조직을 완벽하게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그 조직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정부. 군대. 군대를 바꿨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제 따로 이제 어떤 그 미군 관계자분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연결이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군 부대와 그렇지 않은 군 부대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까지 생길 수 있냐면 1대 몇천 명의 싸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즘 특히 또 드론으로 전쟁하잖아요.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여기서는 한 사람이 마치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스타크래프트와 같다고. 근데 더 최악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탱크 몇 대 보내야 되는데 우리 탱크 몇 대 보낼 수 있니? 이거 찾는 것만 해도 며칠 걸려요.
지금 가용 탱크를 찾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팔란티어를 만약에 저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뭐 어떤 게 좀 더 바뀌어집니까 혹시?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누구나 구축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동 걸려 있는 거, 멈춰 있는지 뭐 3일 된 거 이런 거 다 찾을 수 다 있겠네. 있는 거야. 다 연결이 다 이렇게 뉴런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이제 약간 느낌이 좀 오시죠. 그러네. 예. 그리고 그리고 시스템이다. 이렇게 결국 조직 하나가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때 이제 AI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에서는 AI를 단계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예. 이제 레벨을 5개로 구분을 해놨고 레벨 0은 데이터 단순히 검색하는 단계 그리고 1은 분석하고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단계 네. 그리고 2는 이제 이 언어 인공지능이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요즘 MCP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MCP는 못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언어 인공지능이랑 그 네.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이어주는 연결 도구인 건데 그래서 단순히 채팅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인데 요즘 이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 다 개인의 환경이에요. 기업의 환경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부터 보통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대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이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하세요. 아, 그래요? 소규모 프로젝트는 가능한데 네.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누적된 기술 그리고 누적된 데이터 이걸 다 합쳐갖고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만약에 A 부서 그러니까 박종훈 님이 찾고 싶은 것도 여기에 그러니까 찾을 수 있고 그 내가 지금 막 이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데 그 기반 기술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그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통합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윗분들은 야 통합해봐. 음. 잘 안 된대. 잘 안 된대 이게. 네네. 아니 분명 우리 인공지능 이용해서 통합했는데 왜 안 돼?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앞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반복적인 실수 중에가 뭐냐면은 이제 기업의 높으신 분들이 항상 네.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도 AI로 뭐라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나 제일 맞아, 싫어하는 말. 맞아. 뭐라도 좀 해봐. 뭐라도 좀 해봐라. 진짜. 그래서 실제로 팔란티어가 고객사로 가서 문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간단한 통계 모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막 무리하게 막 머신러닝 모델 구축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팔란티어가 이 솔루션의 실패와 그 성공의 가장 핵심 요인이 뭐냐면은 그 솔루션의 퀄리티가 나쁜 게 아니라 다들 엉뚱한 문제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합이 있기에 앞서 AI를 얘기하기에 앞서 통합이 있어야 되는 거고 통합을 얘기하기에 앞서 문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 정의가 돼서 만약에 뭐 아까 온톨로지부터 해서 통합부터 해서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게 구축이 되면 AI라는 게 도입이 되고 그럼 그 어떤 운영이나 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AI가 본인이 실행에 또 옮기는 또는 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항상 이제 이번 어닝콜에서도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예.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의 방향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요. 기업의 자율주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 기업의 자율주행이다. 와.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의 승인 정도만 네네. 해주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다 자동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라이다나 카메라가 일단 이 시각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찍어가지고 데이터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생긴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서 이게 카메라 역할을 했던 과거에 그런 부분과 AI가 같이 접목시켜서 기업의 자율주행이다. 이러한 어떤 자율적으로 돌아가게끔 네네, 맞습니다. 운영하는. 네. 아. 그리고 실제 고객사에서는 상당부의 프로세스들을 다 자동화시켜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방향을 예. 매번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든요. 우리 예. 고객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걸 분기별로 계속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다 이미 증명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챗GPT가 2023년에 처음 나왔었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너무 혁신이니까 기업에서 이걸 다 이제 시도하려고 했는데 팔란티어가 그때 다 말렸대요. 왜냐하면은 너네 해봤자 어차피 연결 안 돼 있잖아. 그리고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이 언어 인공지능이 내부 의사결정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될 거야.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이거 문서 요약해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네.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네. 그럼 아까 전에 여기 PPT에서 보여주셨던 서로 연결이 됐는데 아까 빨간색 화살표로 뭔가 의사결정이 안 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이제 빨간색 그 점들이 많아질 것이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AI가 도입하기 전에 먼저 구축이 돼야 되는 그 사전 단계일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게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저는 대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럼 AI를 도입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예. AI 이전의 시대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AI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빨간색 점들이 이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작은 기업이거나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거나 유동성이 좀 좋은 이러한 기업들은 소위 뭐 스타트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그런 도입이 빨라지는 것이고 지금 이미 덩치가 커져 있는 기업들은 저런 도입까지가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전체를 다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긴 하여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다가가는 전략이 뭐냐면 일단 너네 기업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자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계속 이어가는 방식. 이어가는 방식으로. 네, 확장식으로. 그리고 또 온톨로지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되게 중요한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막 다 뒤바꾸고 이런 상황들 너네 어떻게 할래? 얘기가 나오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기 아까 PPT만 보더라도 만 20개, 30개는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만약에 2,000개, 3,000개면 네네. 완전히 그쵸, 또 다른 그쵸. 얘기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그거를 지금은 20개, 30개로 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약간의 뭐 의사결정이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렇게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일은 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걸 둘이 또 연결시키고 네, 또 연결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리고 기업이- 그 연결 자체도 처음에는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완벽하게 구조를 짤 수 없으니까 언제든지 쉽게 바꾸고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당연히 모든 직원들이 당연히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IT 부서와 BIT 부서의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허물어지는 거고. 네. 근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팔란티어가 압도적으로 독보적인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조직에서 이미 증명했다는 거죠. 군대에서. 네네. 그럼 다른 빅테크들은 뭐 군대에서는 그 본인들의 어떤 이러한 어떤 능력을 뭐 보여주지 못했지만 다른 빅테크들도 막 유사한 이런 플랫폼들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최근에 들었던 것은 에이저 플랫폼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네네네. 비슷하게 엔드투엔드를 구축하고 있고 예. 솔루션을 내오고 있는데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다. 네, 상당히 폐쇄적이고 여전히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개발자를 찾아가야 되고 이런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지금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꿈꾸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아직 그 시작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의 이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요 플랫폼이 앞으로 기업의 어떤 체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가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자체가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의 독점이나 독보적인 어떤 위치에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빅테크들도 시간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대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패러다임을 팔란티어가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어서 저도 이제 팔란티어에 완전히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되게 편향되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파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톨로지 시스템, 그러니까 무한히 연결 확장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경쟁사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팔란티의 경영진들이 어닝콜에 나와서 할 때마다. 그래서 일단 경영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네. 20년의 시간 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느냐. 이러려면 일단 현업계에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ERP 시스템 같은 네. 경우에는 ERP를 만든 그 본사가 있겠죠. 본사가 직접 고객사로 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외주 형태를 껴서 진행을 해요. 외주사가 이걸 대행합니다. 예. 네. 그럼 대행할 때 고객사에 문제가 뭔가 나오겠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 이 외주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생긴 문제를 원래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최선을 다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 관리를 얼마나 잘할까? 이 부분이 일단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어. 팔란티어는 이걸 팔란티어 직원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예. 팔란티어 개발자에는 파견 개발자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예. 그냥 개발자가 한 명은 센터에 있고 한 명은 파견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 파견 개발자의 그 어떻게 보면 희생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고객의 현장에 가서 직접 다 개발하고 이걸 또 센터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려면은 당연히 유능한 개발자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예. 팔란티어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직원들이 우리 팔란티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 좋습니다. 팔란티어 파견 개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 현장에 가서 아 진짜요? 예, 훈련에 참여하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에요. 야. 아 군대를 갔어.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진짜. 이런 직원들이 빅테크에 있을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이 20년 동안 거의 희생하다시피 그렇게 해왔고 예. 되게 또 그 실제로 팔란티어 직원분들 만나 보면은 그 독특한 그걸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사회의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 되게 3D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그냥 본사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맞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에어컨 밑에서. 현장에 직접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리더의 리더십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되게 즐거워 보여요. 어떻게? 근데 만약에 요 파견 직원이 꼭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꼭 필요해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꼭 네. 필요하고 나중에는 저 파견 직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 회사가 확장되기까지 약간의 좀 한계가 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넘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한데 예. 그런데 또 이 파견 개발자에서 오는 그 가치가 또 사실 되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네네. 파견 개발자는 직접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네. 거기서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결국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예. 이 기업이 결국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를 걱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은 이 많이들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잘못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정부 매출에 한정돼 있다. 맞아. 옛날에 상업 좀 쪽은 그랬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의 문제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연결시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매출은 계속 확장해 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개발자는 이제 초기에 그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 내용들도 보면은 비용이 그렇게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고객 수에 비해서. 결국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근거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몸과 똑같다. 뇌 하나만 남고 우리가 팔 움직이는 의사결정, 팔 움직이는 뇌, 뭐 다리 움직이는 따로 있는 거 아닌 것처럼 뇌 하나만 남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조직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부서장들이 다 있고 그럼 팔란티어로 시스템은 효율화 시켜놨는데 부서장이 좀 다르게 결정을 해서 위에다 보고해갖고 이렇게 가시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바뀌는데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팔란티어에서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사실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하신 건데 팔란티어에 대한 질문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네. 기업이 AI화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람 베이스의 프로젝트인 거고 네. 이거는 문제 중심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불필요한 인력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그래서 팔란티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팔란티어의 최고 경쟁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 경쟁사가 아니라 그 고객사의 직원들이라고 얘기해요. 다 반발하는 거죠.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거든. 그 모든 고객사의 그 직원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무섭다. 이건 좀 무서운 얘기네요, 정말. 그 팔란티어라는 이 기업 자체를 보게 됐을 때 최초의 그 CIA 자회사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인큐텔. 인큐텔, 그 기업부로 시작해서 이렇게 뭐 상장까지 좀 이어지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 물론 보안이 너무나도 철저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상업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부의 기업에 대한 이제 소스나 네. 기업에 대한 정보까지도 이제 팔란티어가 다 접하다 보니 이게 미 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런 개인 기업의 어떤 뭐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 몇 명 있고 미국 기업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 기업 뭐 중국 기업들이나 그 외에 유럽 기업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제 그 팔란티의 모토가 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게만 서비스를 보급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 지침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중국 쪽은 당연히 이게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좀 저의 편향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팔란티어가 이제 결국 이 진행 방향이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무한하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팔란티어 CEO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는 무한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 하나에서 나오는 그 매출 자체를 평가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계속 커져나갈 거니까. 문제는 수없이 네.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네. 아. 그래서 이 영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확장성에 그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기업을 유지하더라도 문제 자체가 확장되니까 네. 기업 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더 많아지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매출이 나오는 구조 자체도 예. 그 핸드폰 요금제랑 비슷해요. 구독 시스템이긴 한데 네. 데이터를 더 쓰면 더 돈을 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근데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데이터를 뭐 물론 뭐해서 100기가를 쓴다. 네. 그래서 뭐 10만 원이다. 예를 들면 100기가 10만 원이다. 근데 문제가 계속 생겨서 제가 막 500기가 정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근데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뭐 낼 수가 없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관념이실 수 있는데 네. 예.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예.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장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 지금의 성장을 막고 있는 요소들을 해결하는 과정인 거죠. 그 문제가 근데 해결됐을 때 네네. 나중에 이 문제가 다시 안 터지기 위해서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그런 비용에 대한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지출이 있을 네. 것이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뭐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이 기업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예. 가져오는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하게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더 큰 예. 기회비용이 있기 네. 때문에.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네. 요 페이팔 마피아 쪽 애들이 네. 좀 너무 철학적이야. 맞아. 일론 머스크도 보통 사람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렉스 카프도 피터 예. 틸하고 그런 얘기 피터 하는 틸도 거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서로. 예, 이 페이팔 마피아 쪽 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그러니까 친구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꿔가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쪽에 맞춰야지. 맞아. 그쪽한테 우리한테 맞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네. 아마 답변을 못 하신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좀 존재하거든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환경이 그렇게 나를 두지 않아. 야, 뭘 하려고 그래? 업무나 해, 임마. 이런 네, 기업 맞아요. 문화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연장선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만들다 보면 결국 부서 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된다고 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다 오픈되고 공유돼야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거예요. 이거 2명이 해도 되는 일을 왜 6명이 하고 있지? 맞아. 그리고 이거는 너네 부서를 위한 일이지만 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데 네 개인을 위한 일 아니야?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짜 노동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거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제 각 업계에 계신 직업군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아무 의미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일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네. 물어보니까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내용들 보니까 이런 거죠. 눈치 노동, 일하는 티내기용 자료 준비하고 맞아. 보고를 위한 보고, 맞아요. 보고하기 위한 업무. 그러니까 실제 문제 해결은 이미 오전에 다 끝났어요. 네, 나머지는 보여주기식인 거죠. 맞아요. 인간이 AI에 대체된다라고 하면은 막 인간의 어떤 그 고유한 노동력이 대체가 돼서 인간은 더 이상 설자를 잃게 되고 네. 뭐 존엄성을 잃게 되고 기본소득제로 가야 되고 디스토피아다 이런 식으로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AI로 대체될 필요조차 없는 영역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역. 그런 부분이 먼저 네. 제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I 이전의 시대에서는 그냥 묻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네. AI가 나타나게 된 순간 이게 되게 중요해지게 된 거죠. AI는 진짜하고만 결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나오고 나서 담배도 못 피냐. 왜요? 커피도 못 마셔. 그랬다가 쫓겨나. 너 어디가 있니? 저 커피숍 갔는데요. 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불필요한 여러 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 네. 이런 시간들이 먼저 반응이 올 수 있다. 네. 팔란티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자세한 사례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그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얼마 전에 책을 썼다면서요? 네네. 그 책을 나도 읽어보고 싶은데 어. 영어를 못하니. 예. 제목이 이제 기술공화국. 네. 우리 빅데이터 닥터님이 이거 그 번역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언제 나옵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로 지금 현재 잡혀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출간될 때쯤에 우리 빅데이터 닥터님 한 번 더 뵐 수 있는 거죠? 네,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서 네. 조금 뭐 우리가 좀 이해 안 됐던 부분도 그 책을 통해서 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3프로 TV 더 피플 시간을 통해서는 사실 그 빅데이터 닥터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빅데이터 닥터와 함께 했고요. 저는 이주호, 저는 박종훈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